네,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가산 독산동 구의원 예비후보님들 모시고 모두 발언 및 질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님들 모두 준비 다 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모두 발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만에 드리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두 발언은 5분 이내로 진행되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에 맞춰서 종소리가 울리게 될 거고요.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네, 발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용수 후보님 모두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 234동 구의원 예비후보 김용수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에 시의원님들 보고하는 거 보니까 준비들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자리 없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실수할까봐 가끔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용수는 누구인가를 당원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1958년 전북 정읍에서 농부의 아들, 흑수제의 아들로 태어나 학업과 군복무 33개월을 마치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이 너무 힘이 들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3년 7월 현대건설에 입사하였고 해외로 파견되어 무더운 태양 아래 조국과 가족을 위하고 국위선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3년 기간을 마치고 배우자를 만나 서울 독산동에 정착하여 2년 일남을 두고 32년 세월이 흐른 지금 제2의 고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거주하면서 지역 선배, 동료 후배, 원로분들과 소통하며 독산동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주민과 협력하며 거주하는 아파트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건축을 완공시켰고 정직과 청렴으로 깨끗하게 입주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시절 음식물 쓰레기 배양 투기 금지로 인하여 버리지 못할 때 서울 시내 어느 아파트조차도 버린 만큼 돈을 내는 RFID 시스템을 설치 안 한다고 할 때 최초로 서울 시범단지를 설치하였고 주민들께 인정받아 이제 금천구에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처음 버스 전용 차선 정류장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정류장 자리에 설계에서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을 때 저는 주민을 위하여 지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열정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 노인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봉사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으며 김용술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저는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구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저의 부족한 탓으로 본선 출마에 실패해보고 쓴맛도 보았습니다. 다시 4년을 더 준비하여 이번 세 번째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성을 다듬고 또 다듬어 세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12년간 묵묵히 오로지 당과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독산동 참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에게 따뜻한 손 잡아주십시오. 잡은 손 마주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 수렴하고 찾아오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찾아가는 김용술이 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중간 미드필더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승리하듯이 지역위원회에서도 원로와 선배분들에게는 존경심으로 예우해드리고 동료와 후배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 협치하는 중간 미드필드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김용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통민주당원으로서 흔들림 없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민주당만이 바른 길이라는 소신으로 그렇게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유지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과 승리를 위하여 이 한몸 바칠 것이며 민주당의 버팀목이 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역 발전과 지역위원회에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옥 예비후보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 유난 여성위원 부산 이상세종 예비후보 이경옥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금천구의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 당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극구해서 이렇게 나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의 무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경옥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 금천구 지역위원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금천구 여성 최초의 선출직 의원 그리고 금천구 최초 재선 여성위원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4년여의 경험을 더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의원이라고 자부합니다. 여성 정치 확산이 갖는 특별한 의미도 제게는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확산성 있는 검증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정치인 역할은 확산성과 지속성과 방향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례 4년은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행운이고 기회였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의정을 해왔습니다. 잘해온 4년, 더 잘할 4년은 제가 이번 선거에 큰 목표를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이 욕먹는 때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 이경옥은 이번 선거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나는 생활정치, 믿음이 있는 신나는 생활의정. 지난 4년간의 제 의정이 슬로건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공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치와 의정과 이번 선거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의원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주민에게는 권리이고 정치인에게는 의무입니다. 구의원 중 저는 유일하게 지난 3월 7일 의정보고회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1일 의정은 물론이고 주간 의정보고를 SNS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단체와 그리고 각 특별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수렴된 의견을 제 의정에 10분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는 쭉 이어가겠습니다. 저 이경옥 의원은 금천구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는 여성 재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제 선거의 목표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선택으로 독산 2, 3, 4동의 대표의원이 되겠습니다. 독산 2, 3, 4동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주민과 권리당원과 당원을 존중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권리당원이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이경옥은 겸손하고 반듯한 의정으로 민주당원님이 부끄럽지 않는, 아울러 민주당원님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당원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이경옥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리에서 맡은 역량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일당 100의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역할의 확산성으로 총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지역위원회와 그리고 당원 인터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호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전 안내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단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가 저기 뒤쪽에서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후보자들께서 영상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연단 자리 지켜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원님 모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산도 독사기 1도 부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청년 김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저희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귀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9년 금천구 출생이고요. 올해로 40살입니다.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해서 당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총무부장 그리고 국회의원 비서로 약 4년간 당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 당원 선배님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제가 구의원 당선 영예를 나눴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관련해서 구정 질문 그리고 조례 발의까지 했는데요. 이 전후를 잘 비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2016년도죠. 그 청년 관련 예산은 7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2017년도 약 2억 6천만 원 청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고요. 참고로 2018년도 올해는 약 1억 원이 증가한 3억 6천만 원 청년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 관련해서도 제가 구정 질문했는데요. 통합관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 척도는 실시간 범죄 검거 건수로 그 척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 질문하기 전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0건이었습니다. 아마 금천구청이 생긴 이래 계속 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매년 평균 7건, 그래서 3년간 21건의 실시간 범죄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천구가 더 안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보 관련해서 구정 질문했는데요. 구정 질문한 후에는 그리고 금천구청이 홍보팀에서 홍보 마케팅과로 조직 확대 개편이 되었고요. SNS 활용,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주민과 주민, 그리고 단체와 단체, 주민과 공동체 간에 금천구청이 매개체가 돼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밖에 많은 행정에 대해서 제가 개선 및 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안과 대책, 금천구의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입니다.
금천구의 현안으로서 인구의 감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시설,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경제와 사회, 그 밖에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대책과 반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시설 구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 그리고 교육 정책을 포함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마을과 행정의 세련된 디자인 더하기, 그리고 참여와 정책이 있는 주민 주도의 성장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과 동물을 포함한 인권 개선과 생명 존중 정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혁명 산업 기술과 행정 서비스 전문 및 구축 기반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의 기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선출직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금천구에 대한 이해도 아름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와 업무 능력, 그리고 태도와 자세, 심성과 도덕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출직은 우리 당의 얼굴입니다. 누가 적합한지, 당선 가능성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선이 되어서 누가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바른 청년, 그리고 주민, 공무원, 당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정, 능력, 그리고 경험까지 갖춘 진심을 다해 뛰는 일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 김경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경환이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배님들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후보님 모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옥산 입동 의원님의 김용성 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훈 국회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발전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당원 인터뷰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없습니다. 저는 평민당과 민주당 청년 당원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당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인적 인프라와 경험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당원 여러분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당원과 주민 여러분의 충실한 마당쇠 역할을 손색 없이 해낼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집행부와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며 주민에게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심부름꾼으로 집행부와 공무원들에게는 합리적인 견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당과 구청 간의 협력 관계도 조율하는 역할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의 근본은 정체성에 있다고 봅니다. 당의 힘이 없다면 개인의 능력은 초계와 같은 것입니다. 당원은 개인의 인기 영합보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협력하고 양보하며 당을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당 의원끼리 반목하며 또 갑질이나 한다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일은 당에 누를 끼치는 행태이며 우리 당에 치명타를 주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는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도 고쳐 매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구의원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나 구청에 청탁이나 압력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면 당 중심으로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노장청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도전입니다. 네 번째 도전입니다. 장작불은 마지막 불이 가장 화력이 좋고 잘 탑니다. 그동안 정당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저의 모든 역량을 불태워서 금천구 발전과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당은 여러분의 올곧은 양심으로 김용성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국회의원 이훈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강승원 예비후보님 모두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산 2, 3, 4동 구의원 예비후보 강승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일녀 다복한 집안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1년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향이람이라는 그 암자 거기에서 수영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회를 갔어요. 그리고 육군 후병 하사로 87년도 1월 4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쌍용건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한 1년간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 내 체질이 안 맞구나. 나는 이제 그 건설하고는 안 맞다 해서 동아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천구, 그때는 구로구였는데 구로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당원 입당 원서를 쓰지 않고 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는 민주당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면서 동아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같이 노동조합을 좀 해보면 안 되겠냐 해서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 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3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한 4번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노동운동 좀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대의원과 상무집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주면 내가 노동운동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해서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26살입니다. 구로 5년을 했는데 동아출판사가 두산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만 60세 정년퇴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60세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이 제가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이라는 그 어떤 이유로 강군아라고 부르지를 않고 강영 그래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저한테 강영 물론 노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고 회사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이지만은 정말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상무이사님한테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동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3사 출판 3사의 마지막으로 지학사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아, 이건 너무 내가 회사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구나.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것이 특수가스 하는 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지금으로부터 24년 전부터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뭔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토요일 일요일 쉬고 또 평상시 퇴근 시간이 5시 반이니까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육성했습니다.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축구를 통하고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을 키운 청년들이 지금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나이는 3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정치를 좀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속 사정을 들어가 보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제가 일꾼이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촘촘히 시간 나는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을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과 그리고 또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한번 발벗고 나서 보겠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하나 구정행을 익혀가겠습니다. 그러면서 4년 후에 저는 괜찮은 놈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장승원 후보님 모두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원님들께서 미리 취합해 주신 질문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접수를 받고 저희가 정리를 하여 후보자분들께 전달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네, 아까도 안내드렸었지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2분 정도 이내에 완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아울러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진행된 이후엔 현장에서 당원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질문 중 일부를 후보님께서 선택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현장 질문은 미리 안내지와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써서 저기 준비된 게시판에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자리 이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스태프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가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현장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적어서 저쪽으로 취합 부탁드립니다. 네, 게시판에 스티커 전달을 도와주신 스태프님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기 스태프분께 포스트잇을 전달해서 현장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경쟁 후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동지이기도 한 예비 후보님들께서 서로 짧게 덕담 한마디씩 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들 서로에게 힘이 될 만한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를 잡으신 유용술 예비 후보자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네. 예, 안녕하세요. 독산 234동의 구의원에 출마 예비후보 김용술인데요. 우리 후보님들 좀 늠름하고 대단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네 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찍어줄래? 네, 이겨옵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딱 60일 남았어요.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이번 선거를 임할 때마다 선거를 임하면서 아침마다 카운트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오는데요. 오늘이 60일이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겠지만 승리로 가는 과정까지 저희 민주당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또 신뢰와 믿음이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레이스를 같이 마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환입니다. 먼저 여기 훌륭하신 후보님과 같이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비록 지금은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뜻이 같고 이념이 같은 당 동지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부 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네. 정치는 저는 배우기를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배워야 한다. 역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원끼리라도 서로 반목하지 않고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흐르는 이런 물이 흐르듯 이러한 정치가 되고 우리 당원들의 서로의 행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파란 옷을 입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 경쟁 상대지만은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얼굴 마주보고 서로 인사하고 소주 한잔할 그런 사이들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구의원 후보님들이 뭔가 원팀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훈훈한 모습 보니까 또 권리당원의 한 명으로서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은 답변 시간이 2분을 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후보자분들에게 공통으로 전달해드렸던 질문 중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전과 같이 제 옆에 있는 양슬기 당원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실 후보님 계신지요? 이경우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일한 질문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어진 질문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각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 어린이집의 확충이라는 거는 약간의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게요. 시설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남아돌아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랬는데 확충하는 방법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잘 만들어줘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하는 쪽으로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늘려나가는 거는 이제는 답이 아니고요. 아이들 실질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아까 어느 시의원 후보님께서 엄마가 행복한 금천을 이야기하셨는데 엄마와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 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애인 시설과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천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들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과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과정에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를 융합하는 그런 시설로,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소규모 복지시설, 복지회관으로 가는 그 방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구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의원이 단독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많이 있고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후보님, 다음 발표하실 후보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쭉 답변하시는 겁니다. 같은 질문. 지금은 이경호 의원님이 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시설보다는 이용객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즘
결혼하기 힘들죠. 혼족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족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줄어들지 않나. 사실은 이게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서 혼족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면에는 경제적인 면이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돼서 부부들이 맞벌이가 돼서 하는 것들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 그걸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시설이 낙후가 있는 데는 좀 보충해서 시설을 재보수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들이 또 이용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재조정해서 열심히 하여튼 의정활동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면서 질문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뽑았던 질문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뽑았었습니다. 네, 다음 강승원 후보님. 예비후보 강승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립 어린이집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뭐 적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좀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 그것을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어쨌든 그 여건이 공유 면적 땅이 많지 않아요. 그런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뭐 장애 시설이나 뭐 노인들 위한 뭐 시설.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회의원이신 이훈 의원님께서 많이 좀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심초등학교나 문교초등학교 이런 데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실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연계해서 우리 그 금천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금천구가 가장 그런 것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그 교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구의원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들께서 하시면 우리 그 구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그에 동참하고 그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홍성 후보님. 네.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이세고 또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걸 육성하고 키우고 이런 것은 어른들의 몫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구의 실정은 어린이집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 여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그 좀 저렴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바로 육아 육성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2공단과 3공단이 있습니다. 가산동 지역에. 그쪽에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당면한 목표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애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우리 아이디어로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이 가산동 그 공단, 이상공단 디지털밸리 거기에다가 회사와 청이 협조해서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 키우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상의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의원이 되면 그런 걸 적극 추진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금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경환님. 예, 김경환입니다. 그 어린이집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산율 저하로 기존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약 70%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롯데캐슬처럼 대단지가 형성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린이집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그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과 어린이집 시설 개선, 식당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으로 질적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시설로는 노인복지관으로 금천구에 있는 시립, 구립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현실상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방침상 한 개의 복지관만 지원을 해주고 다른 그 이상의 복지관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구 예산으로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은 그 소규모의 복지센터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경로당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소규모 복지센터를 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어르신들에게 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더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구마다 한 개씩인데요.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숫자가 약 1,1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한 개 더 늘리려면 장애인 숫자가 3만 명 이상이 돼야지 한 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복지관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신에 그 수요가 많은 단기 보호센터나 아니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을 더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방으로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의응답 진행해봤는데요. 혹시 게시판 스탬님? 네. 현장 질문 많이 들어왔나요? 별로 안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추가 질문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게시판에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현장 질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한 질문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경호 당원님께서 하나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의원 공통질문으로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본소득 보장과 자활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질문을 어느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예. 네, 김영상 후보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내도 일찍 맞이게 났습니다. 일찍 발언하고 좀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뉴스에 생활고로 인한 모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발생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빈곤층 소득 보장이란 참 어렵습니다. 이건 하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적 진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더불어 사는 나눔의 교훈을 간직해 왔습니다. 과일을 수확할 때 까치밥을 남겨놓는 그러한 배려, 또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나눔의 정. 본 후보자가 생각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나눔의 배려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이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일상의 생활화되는 사회상을 확립해 나간다면 자연히 해소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골목 상권, 이러한 그 활성화, 이것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 나들 가게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건데 이걸 연장해서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승원 후보님.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 모녀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복지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그 뉴스 보고 뉴스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단독 같은 경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된답니다.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뭐 수도세, 월세를 3개월 정도만 안 내도 주인들이 동사무소로 온답니다. 주민센터로. 그러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예? 1억 5,600만 원 정도의 이게 자산을 잡히고 있는데, 근데 빚은 뭐 자동차랑 뭐 그 집 같은 걸 계산했을 때 그 정도고, 빚은 3,500만 원을 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사채를 써서 이제 자살했다고 그렇게 이제 신문을 제가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대 주민센터에서 파악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우리 그 정책은 정말 이번에 우리 보면 롯데 대형마트하고 그 독산동에 지금 유진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유진 기업은 뭐 3년간 뭐 유보를 시켜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억 5천만에 뭐 부가금을, 그런데 유진그룹이 엄청난 거대 기업이에요.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그 뭐 어떤 그 부가금은 껌값도 안 됩니다. 이런 그 대기업이 우리 그 골목 상권을 장악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그냥 우리 그 구에서 뒷북치는 것 같은데, 이거만큼은 제가 구현이 되면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철입니다. 우선 뭐 이런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호에 대해서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인이 의사 없이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있는 자의 갑질인데요.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로 계시지만 거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천구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영업이 잘 되거나 건물 주인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그 자리가 좋거나 영업이 잘 되는 자리는 임대료를 대폭 인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 보호법이 5년만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의사 관계없이 그만두거나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는 민생을 지키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의논을 해서 아마 그게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그 보호법은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새로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런 보호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분 남으셨는데요. 이경호 후보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데서는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좀 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형마트가 뭐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그걸 사실상 막는다라는 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막는 거는 자체에도.
그걸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곧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성 후보님께서 나들가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나들가게는 우리가 보통 그 골목 안에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는 뭐 편의점을 제외한 그런 가게들은 저희가 나들가게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가게들도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물건값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공동 물류창고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지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고정비용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는 그 비용 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복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금천구로서는 사실상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형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대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그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지값이 떨어지면서 평상시에 뭐 한 달에 하루에 8,000원, 10,000원 했던 수익이 지금 2,000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수익이 잡히면, 정상적인 수입이 잡히면 기초소득 대상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받는 수익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금천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고 가서 금천형 복지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희 같은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님. 예, 저는 뭐 구의원을 수마했기 때문에 구의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보호와 빈곤층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준은 그 등록된 밀집상가 지역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재래시장 등을 포함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경영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이벤트 사업,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이 있는데요. 기준에 미쳐도 그 장사가 바쁘셔서 이런 사업에 무관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두고 지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장사가 바쁘셔도 등록과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상위 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별 그리고 종류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나들가게 같이 유통업 아니면 판매업 이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과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하는데요. 약 금천구에 한 8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자원센터에서 관리하고요. 대부분 정부나 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자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근로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로 의욕을 일자리가 있어도 근로 의욕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설득과 용기를 주면서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또한 근로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창업까지 이어지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에도 후보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네, 이번에는 질문을 저희가 말고 이제 저희 옆에 같이 도와주고 계신 저희 스태프 당원분께 한번 뽑을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질문을 하나 더 하고 현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공통 질문 중에 하나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뽑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원 여러분들은 준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일정 생겨가지고 다 못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거, 결혼, 일자리 등 지금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또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열 당원님께서 질문 뽑고 읽어주시는데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문제 관련한 질문인데요. 어떤 후보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김경원님 먼저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경원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PT 발표할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요. 청년 관련한 구정 질문과 조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문제를 하고 청년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을 해왔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공간, 시간, 기회 등이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반영을 제시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당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공동체와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리고 식생활 개선 사업, 청년 활동 공간 사업과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용역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청년 관련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나 LH, SH에서 청년 그 주거 안정 정책으로 지금 청년 전용 그 주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금천구에서는 지금 몇 개 군데에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수 후보님. 예,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구의원님, 그죠? 이게 지금 그 주거, 결혼, 일자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40만 원을 공약을 한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일단 결혼을 해서 주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40만 원을 지어서 공급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차량에서 연설할 때 그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많이 해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임대주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정부 시책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족으로 인해서 보면 대인관계도 많이 줄어져 있고요. 활동도 한계가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정부에서 주거는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승원 후보님. 정부에서도 보금자리니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것은 이 시내나 우리 그 한복판에서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저기 변두리 거기다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그런 것은 우리 구의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의원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됐고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너무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지금 우리 그 구가 2.3공단을 끼고 있고 또 지식센터와 또 저기 우리 산업안전용품 같은 그런데 연계해서 일자리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용성 후보님.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죠. 옛날에 우리는 전세방에서도 또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아파트를 가지고 또 집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이런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원 힘으로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금천구만은 저는 아까 강승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공단과 3공단이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과
사를 협조해서 뭐 할 수는 없고, 제가 구인이 되면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OU 이런 거라도 체결해서 금천 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장치도 만들면서 협조를 구해서 아름답게 서로 돕고 윈윈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금천구 청년들의 일자리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문제는 사실상 다 통틀어서 나라도 해결 못하는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서요. 금천구가 청년 도시로 가야 하는 비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또 특히나 일자리 중에서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한 곳이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에서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뭐 서울시나 나라나 그때 정부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금천을 젊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은 청년들이 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도 찾아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제일 뒤에 지금 저희 지역의 지역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지역위원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계속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조르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라고 조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금천구의 청년 예산이 아까 옆에 계신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환경이 좋아지려면요. 금천구에서 작지만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다룰 수 있는 청년 관련한 그런 부서의 신설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시간이 허용하는 안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스태프님 앞으로 게시판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후보님들께는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현장 질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을 후보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질문을 선택하신 다음 현장 즉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답변하고 싶은 질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 선택하셨나요? 아직 안 뽑으신 후보님 계신가요? 아주 보시면서 뽑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김영성 후보님 빼고는 다들 질문 선택이 끝나셨나요? 먼저 답변 준비된 후보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뽑으신 분이 어떤 분이셨죠? 제일 먼저? 네. 강승원 후보님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를 보니까 우리 여성 당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을 꿈꾸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중요점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쓰셨습니까? 집에 갔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정직합니다. 불의에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는데
안 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으면 아마 지금 좀 벽을 한 3개는 달고 있었고 아니면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군인이 꿈이었어요. 육사를 못 가갖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생활 주민자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방위협의회 또 축구협회 이사 그다음에 뭐 축구연합회 축구연맹 뭐 저도 그냥 나이라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정말 예전에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한테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이방인처럼. 그런데 정치는 생활 정치라고 해서 같이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발빠르게 좀 리더십 발휘하고 심부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소통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진정한 정치인이 되려고 제가 이 앞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 들어온 질문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질문 뽑으신 후보님 순서대로 갈까요? 김영성 후보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 네, 김경환님 먼저 진행할까요? 예, 김경환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 뽑은 게 예산 합충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후보님만의 전략. 이게 딱 보자마자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무도 안 뽑을까 봐 제가 이거를 뽑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세입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서는 뭐 이해 강제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 강제금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해 강제금 부과를 할 때 산조 부과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 강제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하게 징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방세 면제 및 감면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을 다 못 맞히는 담당 공무원이 잘 몰라서 못 맞히는 뭐 주차장, 공장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그러한 부분을 산출근거를 제대로 잡아서 세입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강제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과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잘 안 하셔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김용술입니다. 이 노란 딱지 쓰신 분 참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청년부에서 사실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기성세대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도 속마음은 그런데 표현을 못해. 그런데 이제 확대 간부에서 우리 이훈 의원님도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선출직도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다들 많이 겁먹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질문지가 처음에 60 몇 문제 거기서 간추려가지고 22문제 해서 준비는 나름대로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와 닿을지 안 닿을지 그거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후보자님들이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을 유료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나름 다들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요.
어떤 큰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경호 어느 분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이경호 후보님 먼저. 네. 저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덕성 그러면 뭐 착한 거, 뭐 준법 정신이 높은 거 이런 거를 도덕성의 그 잣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기본으로 놓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를 도덕성에 넣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내 혼자만의 주장을,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거를 조직화시켜서 그 의견을 조직화시켜서 민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공직자가 갖는 도덕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 그 개개인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천구청 화장실에 가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직비리 신고, 공직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감사 담당관에서 표를 붙인 건데요.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를 바꾸는 것은 신고가 아니고 청렴사회에 대한 공직자의 긍지나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선함, 그 다음에 준법정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철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성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늦게 뽑았는데요. 그 남아있는 게 시의원의 덕목은 무엇인가 해서 구의원의 덕목은 무엇인가로 바꿔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구의원의 덕목은 도덕성과 정직성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우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 우리가 이제 구의원 하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폼이나 잡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구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을 한번 타파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구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도 저의 부도한 소치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4번째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구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관과 연결고리, 역할고리, 또 주민의 민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살펴주고 또 동네를 잘 알고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방범위원장 또 방위협의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주민의 접촉을 또 주민자치위원도 하면서 주민과의 접촉의 어려움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우르고 서로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될 그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현장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각각 이제 한마디씩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조금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용수 후보님께서는 마침 또 현장 질문을 소감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님들 얘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은 여기 옆에 계신 이경호 후보님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선거를 저희 팀들과 같이 정말 즐겁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요, 이 시간 많이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도 생기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장시간이 지났는데 끝까지 지금 경청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뜻도 같고 신념도 같은 그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아픔을 좀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잘난 부분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됩니다. 선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선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후보들이에요. 근데 귀한 거의 하루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나 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스태프 그 청년위원회 그리고 온라인위원회 너무 그 수고 많으시고 감사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성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객, 우리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선한 이윤노 디지털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야, 이거 뭐 우리가 입사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덕목이나 능력은 다 갖춘 사람들인데 이걸 하면 뭐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훈 의원님도 그때 반대를 해서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당의 명령이면 당원은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보는 결과 안 한 것보다 훨씬 좋고 이것이 앞으로 정착되고 이런 그 자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원입니다. 예비후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저는 많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뭐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하고 말 못한다고 정치 못하고 그러란 법도 없고 모르면 배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방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천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의원 후보님들 모시고 진행할 때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의원 후보님들 뵐 때는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도 들어보고 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구의원 후보님들과의 인터뷰 시간은 마무리할 거고요. 후보님들은 인사 한번 일단 하실까요? 인사 후에는 요 앞에서 같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앞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